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잘못된 편에 서면 스승도 버린다. 제자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백성을 착취하는 것을 도울 때 공자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관계를 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염구가 계시 집안의 재산 관리를 맡아 가혹한 세금을 거두자 공자가 한 말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회계 부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승진하고 거부하면 밉보일 것 같아 망설이는 순간이 있지요. 하지만 부당한 일에 동참하는 순간 나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릴 겁니다. 일 잘하려면 도구부터 제대로 갖춰라.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기초 역량을 먼저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준비 없는 실행은 실패를 부릅니다.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어진 사람이 되는 법을 물었을 때 현명한 스승을 찾고 좋은 벗을 사귀라고 답한 말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할 때 무작정 무거운 중량을 들기보다 먼저 정확한 자세를 배우는 순간이 있죠. 요리를 배울 때도 레시피부터 찾기보다 칼 쥐는 법을 먼저 익히는 겁니다. 배우고 실천하니 희열이 온다. 배움의 진정한 가치는 실천에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할 때 성장의 기쁨을 느낍니다. 공자는 이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배운 것을 때맞춰 익히는 기쁨. 둘째, 뜻을 같이 하는 벗을 만나는 즐거움. 셋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군자의 태도입니다. 유튜브로 운동법을 10개 봤는데 실제로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죠? 건강 정보는 많이 아는데 정작 실천은 안 하고 있진 않나요? 암과 삶이 하나 될 때, 그때 진짜 배움의 희열을 느낄 겁니다. 용기 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용기는 폭력이다. 진정한 용기는 정의를 바탕으로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힘만 앞세우면 혼란을 일으키고 정의 없이 강한 것은 결국 해악이 됩니다. 제자 자로가 용기의 중요성을 물었을 때 공자는 정의가 없는 용기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당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말해야 하나, 그냥 넘어갈까 고민하는 순간이 있죠. 용기 내어 말하되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배운 사람은 남을 품고 안 배운 사람도 배우면 함께하기 좋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배우면 아래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게 되고 아래 있는 사람이 배우면 스스로 절제하며 성숙해집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과 태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제자 자유가 작은 고을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 공자가 한 말씀으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누군가 책 몇 권 읽고 나서 갑자기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기 시작하는 걸 본 적 있죠. 배움은 위치와 상관없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다수의 의견도 의심하라.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본질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싫어한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특정 의견에 좋아요를 누를 때 나도 따라야 하나 싶은 순간이 있죠. SNS에서 댓글이 악플투성이든 칭찬 일색이든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유행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비난받는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고인을 정성껏 기억하면 사회가 따뜻해진다.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이는 끝을 소중히 여기고 근본을 잊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정성이 쌓이면 사람들 사이에 인정과 예의가 깊어지고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공자의 수제자 증자가 한 말입니다. 증자는 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인물로 부모를 잘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정성껏 추모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님 기일이 다가오는데 바쁘니까 다음에 하며 넘어가려는 순간이 있죠. 달력에 표시해두고도 막상 당일이 되면 귀찮아서 성묘를 미루거나 제사 음식 준비를 대충 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정성이 모여서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세대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양보다 공평함이 먼저다. 이 말씀은 분배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 부족보다 상대적 불공정에 더 민감하며 공평하면 가난도 문제없고 화합하면 부족함도 없어집니다. 공자가 노나라 개시의 무역 정벌 계획을 비판하며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입니다. 친구들과 여행 비용을 나눌 때 누구는 차만 내고 누구는 숙박만 내면 내가 더 냈네 하고 서운해지죠. 총액이 아니라 각자 부담이 공평한지가 관계를 좌우합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한다. 제자 자장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입니다. 말할 때는 진실되고 믿음직스럽게, 행동할 때는 성실하고 공손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낯선 곳에서도 환영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향에서도 배척당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는데 건성으로 응응, 그랬구나 하며 휴대폰만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형식적인 반응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관계를 만듭니다. 배움에는 차별이 없다. 신분제가 엄격하던 시대에 공자가 선언한 혁명적 가르침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가 평등해야 합니다. 누군가 질문했을 때 이것도 몰라 하며 무시하기보다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해주는 순간 있죠. 학교에서도 성적이 낮다고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옳은 일을 예의 있게 겸손히 진심으로 한다. 진정한 군자의 4가지 실천 원칙입니다. 올바른 가치를 바탕으로 삼되 예의를 갖춰 행동하고 겸손한 태도로 표현하며 진심으로 완수하라는 뜻입니다. 원칙만 앞세우면 독선이 되고 형식만 따지면 위선이 되며 겸손만 강조하면 소극적이 되고 진심만 있으면 무례해질 수 있기에 이 4가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어른이 잘못 알고 계신 정보를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건 틀렸어요. 라고 바로 지적하면 분위기만 어색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건 조금 다르던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정중하게 전하면 모두가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게 엄격, 남에게 관대. 자기 잘못은 크게 보고 남의 실수는 가볍게 여기면 원망이 멀어집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는 순간 갈등이 생기죠. 실수했을 때 변명부터 찾지 말고 먼저 인정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군자는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 군자는 사사로운 이익으로 뭉치는 파벌을 만들지 않고 보편적 원칙과 공정함을 따릅니다. 제자 무마기가 군자는 편당을 짓지 않는다는데 군자도 편을 가르는가?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내용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사람들끼리만 편을 가르며 다른 의견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죠. 하지만 진짜 성숙한 태도는 친분과 상관없이 옳은 것을 지지하는 겁니다.
복잡한 세상도 하나의 원리로 통한다.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한 말입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원칙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핵심으로 꿰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그 하나를 진심으로 나를 다하고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이어트 정보를 검색하면 저탄수화물, 간헐적 단식, 채식, 운동법까지 수백 가지가 쏟아지죠. 이것저것 시도하다 포기하기보다 내 몸에 맞는 한 가지 원칙을 정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답입니다. 진심 없으면 예의도 음악도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형식을 갖춰도 진심이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공자가 예와 악이 모두 인덕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매너 교육을 받아도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위선이죠. 선물 포장을 예쁘게 해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방은 느낍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열정 넘치거나 원칙 지키거나 둘 중 하나다. 공자가 제자를 택할 때 한 말입니다. 완벽한 중용을 갖춘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차라리 이상이 높아 적극적인 사람이나 원칙을 지켜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데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자며 몇 년째 미루고 있지 않으신가요? 운동도, 악기도, 외국어도 제대로 못하면 창피하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서툴러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거나 느리더라도 꾸준히 원칙 지키며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썩은 나무는 조각 못하고 더러운 흙담은 칠할 수 없다. 게으름이 습관이 되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제자 제어의 낮잠을 보고 자포자기하며 한 말입니다. 친구와 헬스장 등록했는데 계속 핑계대고 안 나온다면 더 권해봐야 소용없죠. 억지로 끌고 가봤자 본인이 변할 마음이 없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혼자라도 꾸준히 하는 게 낫습니다. 떳떳하면 편안하고 찔리면 불안하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지만 양심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이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떳떳함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는데 들킬까 봐 며칠 동안 전전긍긍하는 경험 있으시죠? 반대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진짜 의미를 발견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삶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진리를 발견했을 때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공자가 진리 추구의 절실함을 강조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지?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확 와닿는 답을 찾은 경험 있으시죠? 연봉이나 직함보다 이게 내 길이다 싶은 확신을 얻었을 때 그 순간의 만족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있는 척, 아는 척하면 진심 잃는다. 없는데 있다고 하고, 비었는데 찾다고 하고, 가난한데 부자인 척하면 진정성을 잃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허세는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공자가 허세와 위선을 경계하며 제자들에게 진실된 삶을 강조할 때 한 말입니다. SNS에 성공한 일상만 올리다 보면 실제 내 모습과 괴리가 생기죠. 명품 가방 사진 올렸는데 실은 카드값 걱정하고 있다면 그 허세를 유지하느라 더 힘들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편합니다. 함께 배워도 같은 길은 못 간다. 이는 관계의 네 단계를 말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것은 쉽지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념을 세우는 것보다 복잡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함께 내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과도 작은 일은 함께 하지만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죠. 같이 밥은 먹어도 같은 생각은 못한다. 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는 많이, 따를 건 똑똑하게. 공자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어도 현명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듣고 보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것만 골라 따르는 분별력입니다. 유튜브 쇼츠를 하루에 수십 개 보면서 나 공부했어 생각하지만 정작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죠. SNS에서 건강 정보를 스크롤하다가 막상 뭐가 맞는 거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제대로 고르고 실천하는 게 진짜 배움입니다. 좋은 건 즉시, 나쁜 건 즉각 차단. 공자는 도덕적 선택 앞에서 망설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좋은 일은 지체 없이 실천하고 나쁜 일은 뜨거운 물을 만진 것처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SNS에서 악플이나 혐오 표현을 보면 신고 버튼을 바로 누르고 봉사활동이나 기부 기회가 생기면 다음해가 아니라 지금 참여하는 거죠. 선과 악 앞에서 빠르게 행동하는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곧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공감의 황금률이죠. 제자 자공이 평생 실천할 한 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답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용서하고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다가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있죠? 내가 그 소음 들으면 짜증나는데 남은 괜찮을까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데 뛰어오는 사람 봤지만 열림 버튼 안 누를 때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진짜 실력자는 여유롭고 허세는 불안하다.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겸손합니다. 반면 실력 없이 거칠에만 하는 사람은 내심 불안하면서도 교만하게 굽니다. 이는 내면의 충만함과 결핍이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질문받았을 때 조금밖에 모르는데 아 그거요? 당연히 알죠. 하며 아는 척하는 순간이 있죠. 진짜 실력자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같은 뿌리, 똑같은 병. 노나라와 위나라는 주공 형제의 후손 국가로 혈연적으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보니 두 나라의 정치적 문제까지 똑같았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조직은 구조적 병폐도 담게 된다는 통찰입니다. 같은 대학 출신들이 모인 회사에서 비슷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이 있죠. 익숙한 방식이 편하지만 때로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절제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스스로 단속하면 잘못될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절제는 후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잠깐만 참으면 어떨까요?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만 생각하고 지금 사야 하나 하루만 기다려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의 대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내 잘못을 남이 알려주니 감사하다. 공자는 진나라 사법관이 자신의 편당을 지적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남들의 비판을 방어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성장의 시작입니다. 회의에서 동료가 내 의견의 허점을 지적할 때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변명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 피드백이 내가 못 본 부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SNS 댓글에서 비판받았을 때 삭제하고 싶지만 그 안에 진짜 개선점이 숨어 있을 겁니다. 감정 따라 극단으로 흔들리지 마라. 좋아할 때는 무한 칭찬, 싫어지면 완전 혐오. 이렇게 감정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것은 미혹된 것입니다. 공자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과 작은 오해로 다퉜는데 이제 남이라며 완전히 등 돌리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사람은 기분 따라 180도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극단적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도 안부는 전한다.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옛날엔 통신수단이 없어 더욱 중요했지만 지금도 본질은 같습니다. 이 말은 공자가 논어에서 효도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며 한 말로 부모가 자식의 안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봤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몇 주째 전화 안 하고 있지 않나요? 5분 통화도 귀찮아서 문자로 잘 있어요만 보내고 있죠.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작 자주 연락할 걸 후회하게 됩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진짜 정직이다. 공자는 진정한 정직은 법적 고발이 아니라 가족 간 신뢰와 사랑에 있다고 봤습니다. 관계를 지키면서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고듬입니다. 이는 석공이라는 정치가가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고발하는 게 정직이라 하자 공자가 반박하며 한 말입니다. 가족이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끼리 대화로 풀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죠. 법적으로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지키며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정직입니다. 불운을 탓하지 않고 내 실력을 키운다. 제자 자공이 묻자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불운을 하늘 탓으로 돌리거나 실패를 남의 탓으로 하지 말고 일상에서 배워 큰 이치에 통달하는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외부 환경을 탓하는 대신 스스로를 갈고 닦을 때 이루어집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문제가 이상했어, 운이 없었어 하며 탓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 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시 도전하면 결국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사람이 품격을 만든다. 환경의 가치는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품격으로 결정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추한 곳도 품이 있어지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화려한 곳도 황폐해집니다. 공자가 변방으로 가려 하자 제자들이 누추하다고 걱정했을 때 한 말입니다. 낡은 사무실이어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존경받는 회사가 되고 오래된 동네도 이웃끼리 인사하고 배려하면 살기 좋은 마을이 되죠. 공간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를 실천한다. 도가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도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으며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좋은 원칙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기계발 유튜브를 구독하고 명언을 저장해두지만 막상 실천은 하지 않는 경험이 있지 않나요? 좋은 원칙을 안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진심은 어디서든 통한다. 진정성 있는 말과 성실한 행동은 낯선 곳에서도 통합니다. 반대로 가식적이면 가까운 사람도 외면합니다. 자장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말입니다. 진심을 담은 말과 정성스러운 행동은 문화가 다른 곳에서도 사람을 움직이지만 거짓된 말과 불성실한 행동은 이웃에게도 배척당한다는 뜻입니다. SNS에 댓글 하나 달 때도 진심이 느껴지면 공감을 얻지만 대단해요. 같은 의례적 칭찬은 오히려 어색하죠. 직접 만난 사람에게도 진심 없는 칭찬은 금방 들통나서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는 공자가 만년의 주역 연구에 깊이 빠져들며 한 말씀입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더 오래 살아 주역을 공부한다면 큰 잘못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깊은 지혜를 담은 학문일수록 평생 배워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포기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60대에 외국어 시작하거나 70대에 악기 배우는 분들처럼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수록 삶의 실수가 줄어듭니다. 가진 게 늘어도 겸손을 잃지 않는다. 재산이 조금 생기면 그저 지낼 만하다. 더 늘어도 갖출 만하다. 부유해져도 그럭저럭 괜찮다. 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위나라 공자형이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했음을 공자가 칭찬한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SNS에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죠. 승진했을 때, 재테크로 수익이 났을 때, 좋은 물건을 샀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과시보다 겸손이 더 오래 빛납니다. 덕으로 서면 저절로 따른다. 순임금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렸다는 건 실제로 게으름이 아니라 솔선수범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랐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순임금을 이상적인 리더로 꼽았습니다. 순은 자신의 덕을 닦고 바르게 앉아있기만 해도 천하가 저절로 다스려졌다고 전해집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솔선수범하면 잔소리 없이도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죠. 부모가 먼저 책을 읽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펼칩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한 교육입니다. 충고는 실천해야 하고 칭찬은 분별해야 한다. 피드백의 진정한 가치는 듣는 데 있지 않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바른 충고를 들었으면 실제로 행동을 바꿔야 하고 칭찬을 받았으면 그 의도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바꾸지 않거나 칭찬의 우쭐의 본질을 놓치면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상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는 경우 있죠. 친구가 요즘 내가 말 좀 세게 하는 것 같아 해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며 넘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칭찬하면 기분 좋아서 나 잘하나 봐 하고 자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고를 들었으면 당장 고치고 칭찬을 들었으면 진심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공자는 수레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불안하거나 급해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제력이라는 뜻입니다.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일상 예절입니다. 수레 안에서 자주 뒤를 돌아보거나 급하게 말하거나 이것저것 가리키는 것은 불안정한 마음의 표현이기에 경계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여러 사람과 같이 탔을 때가 있죠.
좁은 공간에서 초조해서 계속 층수 버튼을 확인하거나 누군가에게 급하게 말을 걸거나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분히 서서 기다리는 여유가 품격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눈앞 이익 쫓지 마라.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만 좇으면 큰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공자가 제자 자하에게 통치의 지혜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빠른 결과만 원하다가 요요 오거나 투자해서 단타 수익만 노리다 큰 기회를 놓치는 순간 있죠. 당장 한 달 안에 10kg 빼겠다고 무리하기보다 천천히 습관을 바꾸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말할 사람을 가려 말하고 때를 보아 침묵하라. 대화 상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할 만한 사람에게 침묵하면 기회를 잃고 말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말하면 화를 자초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데 괜히 사이 나빠지면 어쩌지 하며 참았다가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화난 사람에게 옳은 말을 했다가 관계만 틀어지기도 하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게 진짜 소통입니다. 좋은 사람 되기, 마음 먹으면 된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인의 실천이 어렵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멀리 있는 높은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먼저 연락하면 이상하려나 망설이고 있지 않나요? 사과해야지 생각만 하고 몇 달째 미루고 있지 않나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카톡 한 줄,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젊은이의 잠재력은 무섭다. 시간과 열정이 있는 젊은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선배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 50이 되도록 성과 없이 세월만 보냈다면 그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젊은 제자들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했습니다. 직장에서 연차만 쉬면 쌓였는데 실력은 그대로인 순간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성장하겠지 생각했는데 어느새 후배에게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리더는 말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것은 자로가 정치의 요체를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리더는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앞장서고 사람들의 고생을 내 일처럼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어가야 진짜 리더입니다. 집안일이나 청소할 때 누가 좀 해 하면서 본인은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거드는 경우 있죠? 진짜 리더는 말하기 전에 먼저 빗자루를 듭니다. 가족이든 팀이든 공동체든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암보다 좋아함, 좋아함보다 즐김이다. 이 가르침은 배움의 세 단계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좋아하고 마침내 온몸으로 즐기는 경지에 이르러야 진정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의무가 열정이 되고 열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새로 배우는 게 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다가 어느 순간 하고 싶어서 찾게 되고 나중엔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죠. 요리든 운동이든 악기 연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죽으면 내가 장례를 치른다.
진정한 우정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도 함께합니다. 친구가 가장 힘들고 의지할 곳 없을 때 내가 먼저 나서는 것, 그게 진짜 의리입니다. 공자가 친구의 의리를 직접 보여준 장면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족도 멀리 있고 혼자라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가봐야 하나, 괜히 패기치나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서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정직이 결국 살 길이다. 공자는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길은 정직한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짓과 편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로 당장은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죠. 하지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들킬 때는 더 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돌아가는 길 같지만 결국엔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누가 물어도 끝까지 답한다. 공자는 질문자의 신분이나 수준을 보지 않고 문제의 양쪽 끝을 모두 두드려 철저히 답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성심껏 설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초보자가 기초적인 질문을 올렸을 때 검색하면 나와요라고 퉁치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순간이 있죠. 그 한 번의 친절이 누군가에겐 배움의 시작이 됩니다. 분위기 좋을 땐 솔직하게, 나쁠 땐 행동만 바르게. 공자가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태평한 시기엔 소신껏 발언해도 되지만 혼란할 땐 행동은 바르되 말은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때가 있죠. 이럴 땐 솔직한 의견을 말해도 다들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친척 간 갈등이 있거나 예민한 분위기일 때 괜히 직설적으로 말했다간 싸움만 커집니다. 이럴 땐 내 생각은 지키되 표현은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게 지혜입니다. 옳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겁니다.